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이번 영상에서 우리가 테슬라를 왜 계속해서 매집하고 매수해 나가야 되는지 여러분들한테 간략하게 말씀드리는 영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주주분들 뿐만 아니라 테슬라 예비 매수자 분들까지도 이번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영상 시작 전에 항상 이 구독과 좋아요가 저한테 많은 힘이 돼서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빠르게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주식 투자를 해보셨던 분들이라면 테슬라가 어떤 기업인지는 알고 계실 거예요. 2003년도에 전기차 기업으로 설립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완전히 판도가 바뀌었죠. 전기차뿐만 아니라 태양광이랑 에너지 저장 시스템, 그리고 최근에는 AI랑 로봇 분야까지 사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 S&P 500 지수에 편입이 되면서 기업 가치를 인정을 받았고요. 혁신적인 기술과 지속 가능성에 중점을 둔 미래 지향적 비전이 제시가 됨에 따라서 테슬라의 기업 가치는 계속해서 높아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와중에 가장 영향력을 크게 미치고 있는 이 일론 머스크의 리더십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테슬라의 CEO이자 제품 설계자로서 혁신적인 비전과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한다는 부분에서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로켓 기업 스페이스X, 그리고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기업 뉴럴링크도 굉장히 핫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미래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리더십만큼은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과감한 의사결정으로 다시 한번 주가의 변동성을 만들어내기도 했고요. 그리고 SNS, 요즘에 마케팅 무시를 못하죠. 이 테슬라의 이름이 널리 알려진 거는 일론 머스크의 영향이 굉장히 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의 테슬라 위치도 굉장히 중요한데 선두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과 유럽 시장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과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약간 마찰이 나오면서 유럽 쪽에서는 점유율이 꺾이고 있습니다. 이제 이거는 일시적인 영향으로 보고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결국에 유럽 시장까지 회복할 수 있는 기대감이 있다 보니까 주가도 다시 한번 강한 반등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다만 중국 시장에서 이 BYD 현지 업체와의 경쟁이 심화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중국 쪽은 자국 기업의 상품을 굉장히 많이 이용합니다. 그래서 중국의 입지도는 많이 낮아진 상황인데 이걸 일론 머스크가 해결할 수 있을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에 주가 변동성을 보시면은 올해 25년도 1분기와 2분기 실적이죠. 상반기 실적이 예상치에 부합하지 못하는 실적이 나오면서 주가가 밑으로 크게 빠졌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엔 테슬라는 이 300달러를 지켜주느냐 못하냐의 싸움이기 때문에 지금은 300달러 위에 있죠. 이렇기 때문에 추세는 당분간은 위쪽으로 향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단기 조정 이후에 중장기 상승 추세선이 지지가 확인이 되는지 또 이 부분을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여러분들 모두 알고 계시겠지만 현재 PER이 얼마 정도 되냐면 이제 190배라고 말하는 데도 있고 170배 초반대라고 말하는 이 애널리스트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보면 PER은 지금 180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은 고평가가 돼 있다라는 이런 리포트나 분석이 나오고 있기는 한데, 결국에 테슬라는 미래 실적을 갖고 왔다라는 점에서 고성장이 가능한 기업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자동차 제조사로만 기업을 평가하시면 안 되고요. 미래 가치를 반영을 해서 충분히 200배까지 높아져도 이상하지 않은 이런 기업으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알고 계시겠지만 이 로보택시가 앱이 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앱을 다운받아가지고 로보택시로 호출할 수 있는 이런 상용화가 눈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제 로보택시 쪽으로도 매출이 발생이 되면은 테슬라의 기업 가치가 더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테슬라가 이제 급등할 수 있는 이런 시장의 폭발적인 모멘텀이 발생이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기차 판매량 꾸준히 증가가 되고 있고 최근 분기 매출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 실적 변동성은 있었죠. 올해 상반기에 주가가 약간 꺾였죠. 근데 장기적인 성장세는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전기차 판매가 주 수익원입니다. 그리고 자율주행 기술 라이센싱이 있는데 지금 미국 국토교통부에 따르면은 레벨 2가 이 테슬라의 주행 레벨이라고 보시면 되시고, 얼마 전에 이 웨이모가 주행 레벨 4를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격차가 2레벨 차이가 나죠. 테슬라가 빨리 따라잡아야 되는 기술 격차입니다.
여기서 기술 격차를 좁히게 된다라고 하면 테슬라의 주가 급등을 또 한번 노려볼 수가 있습니다. 안정적인 현금 보유량을 갖고 있는 것, 당연히 재무 건전성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수익성을 개선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테슬라의 목표는 아시죠? 원가에 따라서 테슬라 차량의 가격을 결정하는 거, 이게 테슬라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원가를 계속해서 낮추면서 수익성을 개선시키려는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 가치로 봤을 때 현재 PER이 높다라고 생각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단순 자동차 기업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기술 기업으로서의 평가가 필요한 부분이고 현재는 에너지 사업으로서의 성장 잠재력이 무궁무진하게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는요, 현재 자동차 기업으로만 실적이 잡혀 있는데 앞으로 에너지 그리고 AI랑 로봇 분야에서 실적이 나오게 되면 그 부분까지 반영이 됐을 시에 PER이 다시 50배까지 낮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는 가격 조정이 나오면 매수 기회다,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추세가 유지되는 종목들은요, 여러분들 공포에 매수하라, 이런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테슬라는 공포가 있을 때마다 매수를 하면 굉장히 높은 확률, 제가 알기로는 한 99% 확률이거든요. 99%의 확률로 여러분들한테 수익으로 보답을 주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이 공포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공포에 매수해야 되는 거는 테슬라 기업이라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다만 여러분들 우리가 이 테슬라 대응을 할 때 너무 좋게 보시면 리스크 관리가 안 됩니다. 물론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는 거는 맞지만 주가가 올라갈 때 이렇게 일직선으로 올라가는 건 아니죠. 왔다 갔다 이렇게 흔들기도 하고 간혹 가다가 세력들이 밑으로 이렇게 지지선을 이탈시키면서 이 개인들의 패닉셀, 이 패닉셀을 유도를 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테슬라가 이 개인들이 많이 갖고 있는 주식이기도 하고 그리고 기관이나 외국인 쪽에서 막대한 자금이 들어오는 대표적인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주가의 변동성이 굉장히 커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뉴스가 많이 나올 건데 특히 중국 쪽에 경쟁 심화 관련된 뉴스가 많이 나올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BYD가 공급망을 늘리고 있죠. 이 한국 쪽에서도 이제 출시를 했는데 BYD의 전 세계 공급망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미 테슬라를 앞질러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젠 테슬라가 BYD를 쫓아가야 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 중국 쪽은 초창기, 이 초기에만 시장을 빠르게 확장을 시킨 다음에 그 이후부터는 속도를 점점 줄이거든요. 그래서 테슬라와의 격차는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좁아질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중국 시장에서만 점유율이 하락이에요. 이거는 중국에만 한정이 된 겁니다. 가격 경쟁력, 중국이 원하는 거죠. 마진 압박을 받고 있고 그리고 저가형 모델 부재로 인한 대중 시장 진입 한계가 있는데 이건 이제 해결이 됐습니다. 테슬라가 이 저렴한 가격의 모델을 출시를 하기로 결정을 한 만큼 충분히 대중화에 나설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규제 및 정책 변화 가능성, 이게 또 한 가지 변수가 될 수가 있는데 미국에서는 완전 자율주행이라고 해가지고 FSD죠. 이 FSD를 받아주는 주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제도가 마련이 돼야지 테슬라가 이제 테스트를 하거나 시도를 하면서 완전 자율주행 레벨을 높일 수가 있는데 이거를 시도를 해볼 수 있는 주가 많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전기차 관련 정책과 규제 환경이 빠르게 변화를 하고 있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테슬라의 발목을 잡곤 있지만 다만 여러분들도 알고는 계실 거예요. 결국에는 시간이 해결을 해줄 거라는 거. 언제까지나 이 완전 자율주행을 법적으로 막을 수만은 없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만큼 이 테슬라의 수혜 가능성이 또 높아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전에 이 트럼프 대통령이 보조금 정책을 또 축소를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이 트럼프 대통령은 신재생 에너지를 극도로 싫어하죠. 그래서 화석 연료 쪽으로 지금 자금을 몰아주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미국의 뜻대로 흘러가지만은 않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중국 쪽으로 보시나 유럽 쪽, 유럽연합을 보시나 다 신재생 에너지로 눈길을 돌리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트럼프의 임기가 정해져 있는 만큼 결국에는 미국에도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힘이 쏠릴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단기간에는 이렇게 보조금 정책이 축소가 되지만 결국에는 보조금은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는
이런 요소로 보고 있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나중에는 결국에는 보조금도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이제 산업을 바꿔가는 시기에서 보조금이 일시적으로 필요가 될 수는 있겠지만 이제 26년도 그리고 27년도만 돼도 이 전기차를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이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전기차 업체들이 보조금을 의존하면서 기업을 운영해 가야 되는 그런 위험한 시기는 지났다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규제와 정책이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따라서 테슬라의 단기적인 변동성이에요. 중장기는 아니고 짧게 이 변동성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 생산 및 공급망 리스크가 또 걸리는데 배터리 원자재 수급 불안정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테슬라가 이 배터리를 만들고 그리고 차량을 만드는 데 있어서 수직 계열화를 이뤄내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은 단점이 될 수도 있고 장점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는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삼성 쪽에서 배터리를 구매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근데 이것만 떼놓고 보면 배터리 기술력만큼은 우리나라가 중국보다 한창 앞서기 때문에 차량 성능으로만 봤을 때는 월등히 뛰어난 전기차를 테슬라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수직 계열화를 이뤄냈다고 해서 전기차가 잘 나가는 건 아니죠. 물론 마진율, 영업이익률을 높일 수는 있겠지만 차량 성능이 개선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배터리 원자재 수급 불안정은 점차적으로 해소될 수 있는 이슈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공급망 중단인데 이거는 대표적으로 또 중국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근데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테슬라는 미국 기업이기 때문에 전 세계 공급망에 대한 유연화가 가능한 기업으로 또 볼 수가 있습니다. 테슬라 주식 매수 전략인데 아마 주주분들은 잘 대응하고 계실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로 말씀드렸던 이 공포에 매수해야 된다. 이런 거 하나쯤은 기억하셔도 아마 어렵지 않게 매수 단가를 관리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결국에 중요한 건 뭐예요? 분할 매수 그리고 장기 보유 전략입니다. 가격이 떨어질 때마다 사면 괜찮긴 한데 만약에 매수 단가 관리가 어려우신 분들은 이제 간혹 가다 보면은 월급날마다 꼬박꼬박 넣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분들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테슬라는 전혀 어렵게 대응할 필요가 없다라는 부분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 여기 대표적으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와 있는데 총 투자 금액의 10%에서 15% 이내로 비중 조절해야 된다 나와 있는데 저는 이거는 찬성하지는 않습니다. 이왕 테슬라를 투자를 할 거면 저는 비중은 그래도 한 40%에서 50%까지는 이렇게 채워놔야 적어도 나중에 경제적인 자유를 얻을 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비중 조절은 여러분들이 유연하게 대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주가가 20% 이상 하락하게 될 시에는 추가 매수 검토하는 부분 꼭 잊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ETF와 함께 투자하여서 개별주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는데 ETF에 투자할 수 있는 돈이면 웬만하면 테슬라에 넣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ETF는 여러분들 판단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해주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정기적인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실행을 하면 되는데 이거는 분기마다 해주시면 좋겠죠. 3월달에 한번, 6월달에 한번, 9월달에 한번, 12월달에 한번 이렇게 해주시면 좋습니다. 간혹 가다가 이제 현금이 필요할 때가 있으니까 테슬라 수익이 나면은 일부 수익 매도를 했다가 다시 한번 다음 달에 매수를 해가지고 비중을 높여가는 이런 식으로 유연화해서 매매 대응 전략을 잡아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여러분들 테슬라 투자 성공 사례가 너무나 많습니다. 테슬라는 지금까지 물론 단기적인 조정은 있어도 계속해서 주가가 올라왔기 때문에 성공 사례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2010년도에 이 IPO 참여 투자자 수익률이 무려 10,000% 가까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주식 투자자에서 10,000% 달성하기가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습니다. 이 테슬라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10,000% 수익률이 가능하고요. 2013년도에 투자를 했다라고 하면 3,000% 수익 달성이 또 가능했겠죠. 이건 초기 투자자에 관해서만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아마 해당되는 분들이 많이는 없을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디를 봐야 되냐면 이제 조정기 매수, 장기 보유 또 이걸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2019년도에 이때 조정이 크게 나왔었죠. 이때 투자를 했더라면 400% 수익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2022년 하락장 때 분할 매수를 했으면은 또 여러분들 괜찮은 수익을 챙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조정기 매수는 어렵지가 않습니다. 시장 공포시 매수 그리고
펀더멘탈 변화 없는 하락. 이거는 실적이 크게 꺾이지 않는다라고 하면 주가가 떨어지면 그냥 매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매수 기회로 활용을 해야 됩니다. 5년 이상 여러분들이 테슬라 갖고 갔을 때는 이제 지금 주가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연수익률은 30%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전처럼 10,000% 이상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이거는 이제 초기 투자자 IPO입니다. 심지어 IPO에 한해서고, 그리고 2013년도에는 심지어 3000%니까 이제는 30%만 해도 여러분들이 안정적으로 수익을 챙겨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가로만 봤을 때는 여러분들 일론 머스크의 비전을 신뢰하는 분들이 테슬라 주주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중간 상승기에 일부 이익을 실현 후에 장기 보유 전략하는 방법도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들이 현금이 필요할 때 수익 실현하고 밑에서 다시 매집을 해서 주가가 올라갈 때 수익 실현을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해도 여러분들 테슬라 장기 투자가 충분히 가능해요. 그래서 간혹 가다가 이제 테슬라 돈 넣어놓으면 이제 현금 필요할 때 못 빼는 거 아닌가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여러분들. 테슬라는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보통 이제 고점에 오면은 여러분들이 일부 이제 수익을 챙기셔도 되고, 좀 많이 내려왔다 싶으면 밑에서 매수를 해서 이제 평균 단가를 낮춰가는 이런 매매 전략을 잡아야 됩니다. 결국에 투자 철학이 굉장히 더 중요한데 여러분들 단순한 자동차 회사로 보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단기 실적, 이번엔 상반기 실적이 안 나왔는데 장기 비전을 갖고 여러분들 꼭 투자를 하시기 바라겠고요. 시장의 공포는 항상 기회로 보셔야 됩니다. 이번에 공포가 진짜 떨어지는 거 아닐까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이거는 우리가 맞출 수가 없습니다. 역사가 그랬습니다. 역사가 항상 우리한테 보여왔는데 공포는 항상 기회였어요. 그리고 앞으로 오는 공포도 기회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공포가 진짜 공포가 되기 위해서는 아예 그냥 테슬라가 망하거나 아예 그냥 전쟁이 나가지고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거나 이런 거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거 생각하고 하면 여러분들 투자로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부정적으로 볼 필요가 없고 항상 시장은 이 긍정적으로 보는 투자자분들이 돈을 많이 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긍정적으로 이 투자 관점을 바라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이 테슬라 앞으로의 상승 관점을 바라볼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이 로보택시거든요. 이 로보택시가 이제 앱이 나와가지고 이제 이 앱으로 로보택시 예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들? 말로만 했던 이 로보택스가 이제 상용화가 된 겁니다. 상용화라는 거는 이제 이걸로 돈을 벌겠다라고 테슬라가 출시를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25년도 텍사스 오스틴에서 첫 출시가 됐는데 빠르게 이제 시장에 나왔습니다. 9월 달에 나왔습니다. 9월 달에 나왔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이 로보택시 관련돼서 매출이 얼만큼 발생되는지 또 팔로우업 할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완전 자율주행은 아직까지는 조금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거 일각에서는 한 2년에서 한 3년 정도면은 그래도 자율주행 레벨이 한 4단계까지는 올릴 수가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4단계까지 올리면 거의 끝난 거죠, 여러분들. 뭐 4단계나 이거 5단계나 거의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4단계까지 올라온 거면은 이미 완전 자율주행은 성공을 했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럼 여기서 기술 상용화를 하게 되면 또 엄청난 매출이 이 테슬라 쪽으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주가에 연동이 되면 또 급등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테슬라는 이렇게 신규 차량이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트럭도 나오고 승용차도 나오고 뭐 세단도 나오고 여러 가지 이렇게 나올 텐데 이 보급형 모델이 출시가 됐다라는 부분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실적 방어가 될 수가 있겠구나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존 모델은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를 하는데 테슬라의 차량 중 가장 강점이 하나가 이 소프트웨어를 자주 업데이트를 한다는 겁니다. 이거 중국 쪽에서는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테슬라는 소프트웨어를 주기적으로 업데이트 시키면서 차량을 이렇게 업그레이드하고 있는 이런 대표적인 기업입니다. 테슬라의 목표는 결국에 글로벌 생산기지 확대입니다. 그리고 신시장 진출입니다. 인도랑 동남아시아 이쪽으로 이제 진출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또 이제 중요하게 보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에너지 사업입니다. 이 테슬라가 에너지 저장 장치 사업은 굉장히 잘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 태양광 패널 쪽에서는 실적이 그렇게 잘 나오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에너지 저장 장치 쪽에서 이 실적을 끌어주고 그리고 태양광에서 밀어줘야 되는데 이 태양광이 또 미국이랑 유럽 쪽에서 얼마만큼 힘을 발휘할 수 있을지 올해 하반기에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만 좀 정리를 해드리면 테슬라는 단순한 자동차 회사로 보시면 안 됩니다.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주가 조정기가 이 장기 투자자한테는 좋은 매수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테슬라 지금부터 매수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이게 지금 자리가 단기적으로도 급등할 수 있는 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좀 현금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면 지금이라도 빨리 매수하셔가지고 급등이 나오면 수익을 챙기신 다음에 그 다음에 수익 실현하시고 그 다음에 또 밑으로 왔을 때 여기서 또 다시 매수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지금은 여러분들이 매수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테슬라의 최근 소식과 그리고 차트 갖고 오면서 우리가 어디에서 매매 전략을 잡아가야 되는지 여러분들한테 영상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